푸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 문제를 계속 풀기만 해가지고는 실력이 계속 안 늘고 같은 짓을 반복하게 되니까 어떻게 이제 과제를 수행하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같이 알아볼게요. 먼저 이렇게 독해 지문을 받으면 제일 첫 번째는 하셔야 될 게 실전처럼 먼저 풀이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독해 지문이 힘든 이유는 낯선 지문인데다가 이거를 빨리 푸니까 낯선 지문인데 빨리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실수를 많이 한다 이거죠. 시간도 촉박해지고. 그래서 실전처럼 풀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쭉 이렇게 먼저 우리가 풀듯이 푸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일단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런 부분은 해석이 잘 안 된다.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밑줄로 표시를 남겨두시면 좋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실전처럼 풀고 나서 다시 천천히 볼 때 내가 이제 뭐를 잘했고 뭐를 못했는지 구분하기가 좀 좋으니까. 왜냐면은 천천히 봤을 때는 아는 거지만 빨리 봤을 때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실전처럼. 그리고 꼭 시간 기록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보통 이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분 30초 정도가 걸렸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남겨두면 되겠죠. 시간 기록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맞았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린 지문은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지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선택을 해서 집중할 지문들을 고르기 위해서 보통 친구들이 이제 틀린 문제만 다시 보지만 틀린 문제는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맞았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걔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치려고 좀 노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을 해봐서 이렇게 문제 풀고 띡 체크해봤더니 1분 또 이렇게 또 체크해봤더니 띡 해봤더니 2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 기록을 반복하게 되면은 시간 감각이 길러져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푸는 동안에 내가 이 정도로 속도로 계속 풀면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게 될 건데 라고 했을 때 그 순간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10분 남았을 때 10분밖에 안 남았네는 이미 시간 관리에 실패한 거니까 흘러가는 시간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풀어야 될지 아니면 조금 천천히 풀어야 될지 조절하기가 쉽죠. 그래서 시간 기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답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답을 예를 들어서 내가 3번 했다. 그럼 3번이라고 표시하시고 문제는 한 번 더 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두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로 실전처럼 빨리 푼다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렇게 풀고 채점만 하고 끝이 아니고 요렇게 풀이한 다음에 바로 직후에 다시 자세히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요게 이제 첫 번째 풀이면 두 번째는 바로 이어서 자세히 해석해 보는 걸 해보셔야 돼요. 왜 바로 이어서 해봐야 되냐면은 처음에 풀 때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되더라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빨리빨리 지나갔다 그죠? 그래서 빨리 풀고 바로 직후에 천천히 다시 자세히 해보면은 이 앞에 풀이와 뒤에 풀이 사이에보다 차이점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아까도 표시하라고 했던 것처럼 눈으로 빨리 읽었을 때는 해석이 잘 안 됐는데 천천히 다시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럼 이제 빨리 풀 때 나는 문장 구조상의 어떤 부분을 많이 놓친다. 주어 동사를 제대로 못한다. 수동 능동을 칼같이 안 본다. 아니면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 차이점을 느끼기가 쉬운 거죠. 그 다음에 자세히 이제 해석하시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제 단어도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단어를 그냥 바로 찾는 게 아니고 단어는 꼭 유추를 해본 다음에 찾기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단어를 찾고 단어 보고 찾고 모르는 단어 찾고 모르는 단어 찾고 하면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찾는 내가 강화되지만 내가 모르는 단어라서 A 방식으로 유추해보고 찾아봤더니 맞았어요. 그럼 이 단어 뜻만 안 게 아니고 A라는 유추 방식은 괜찮구나 계속 써야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근데 내가 단어를 찾아서 유추를 해봤더니 이 단어 뜻은 안 맞아. 그러면 B 방식은 쓰면 안 되겠구나죠. 그러니까 요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가 시험이란 걸 볼 때 모든 단어를 다 알고 볼 수는 없죠, 그죠?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대처하는 습관도 기르기가 쉽다 이거죠. 그래서 꼭 단어를 찾아주시고요. 단어를 찾을 거를 선택하실 때는 중요한 게 뭐다? 모르는 단어를 주로 찾게 되겠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 더 중요한 단어는 뭐다? 아는데 여기랑 잘 안 맞는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는 왜 그러냐면은 물론 단어를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왔는데도 모르는 단어다? 그러면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적어요. 반대로 내가 안다는 얘기는 내가 아무리 영어 공부를 못해도 내가 본 적이 있는 단어는 그만큼 다음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단어, 그리고 자주 사용한 단어라서 의미가 많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는데 정확하지 못한 단어를 찾는데 많이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요걸 귀찮아서 보통 친구들이 안 찾아요. 그 다음 이 단어를 찾았을 때 쌤이 추천하는 거는 다음 영어 사전, 네이버 말고 다음 영어 사전을 찾으시면은, 이게 네이버 사전하고 다른 점이 다음 영어 사전은 단어가 나오고 밑에 1, 2, 3, 4 해서 뜻이 나오기도 하는 건 똑같지만 좀 더 스크롤 내려보면은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런 상황일 때는 요렇게 단어를 찾는 게 좋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단어 뜻은 아는데 여기서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가 제일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가 좋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버가 얼굴이면은 뭔가 덥다, 바르다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가 나오면은 이동하다, 이런 식으로 거리가 나오면 이동하다, 상황에 맞게끔 뜻이 나와 있기 때문에 스크롤을 내려서 상황에 맞춰서 답을, 단어를 적용시켜 보는 연습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이렇게 자세히 하면서 단어도 찾아보신 다음에 뭘 잡아보냐면은 중심 문장을 잡아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특히 지금 쌤이 띄워놓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장 요지 제목이기 때문에 중심 문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먼저 얘기하면 요 문장이 중심 문장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 문장을 표시해 본다. 그죠? 특히 여기죠. 이런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중심 문장이라는 거는 주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더라. 모든 글의 내용이 다 1대1대1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장이 해석되면은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하지 않은 문장은 조금 대충 빠르게 지나가고 반대로 중요한 문장은 좀 더 시간을 들이고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본 다음에 넘어가시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전처럼 시간 기록해보고 답, 두 번째는 자세히 해석해보고 중심 문장 잡아본 다음에 답,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두 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번하고 3번하고 나머지는 4번으로 고쳤다고 쳐요. 그치? 그러면 답이 두 개인데 이 두 개의 답이 같을 때도 있지만 서로 다를 때도 있죠. 그치? 보통 친구들은 얘는 대충 읽은 거고 요건 똑바로 읽었으니까 요게 더 답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채점을 해보면 요 두 번째가 더 틀린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가 정보가 부족할 때보다 정보가 과잉이 되면, 그러니까 선생님 중심 문장을 표시한 요 문장이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요 뒤에 특정 표현을 가지고 답을 고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많이 읽어서 괜히 이 정보가 들어가는 바람에 찍은 답이 오히려 틀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 읽기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 문장이라는 걸 한번 찾아서 표시해 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답의 근거를 잘못 잡았는지 선택지를 잘못 골랐는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답이 틀렸네가 아니고 내가 뭐가 부족했구나 이걸 알아야지 다음번에 새로 실전처럼 빨리 풀 때 어떻게 풀지를 정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문제를 빨리 풀었다고 치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해석을 한다고 쳐봅시다. 자, 두 번째 해석은 천천히 한다 그랬어요. 자세히. 자, 베어리즈는 있다니까. 근데 노무얼 다음에 than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뒤에 거보다 더 기본적인 건 없다니까. 요 뒤에 거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no를 이용해서 비교급을 쓰면은 최상급이 돼요. 그러면 요 뒤에 사실보다, 그죠? 더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은 없다니까. 얘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거죠. 사람들은 사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면 산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목적어가 되니까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는 표현이 목적어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by 다음 자리에 있으니까 목적어로 쓰인 거죠. 가격이 낮으면 더 많이 사고, 그럼 이제 병렬 더 적게 산대요. 가격이 높으면. 자, 그러면 쌤이 이제 중심 문장을 정한 이유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장에 역접이 들어가면 인 것도 있고요. 우리가 영어에서 when절이 들어가면, when절과 if절을 사용하면 중심 문장의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있어요.
또 여기서 말하는 대인은 일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일반 사람들은 보통 통념의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주제 반대 행동을 해요. 그러면 주제 반대인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사실이니까 실제적으로는 얘가 주제인 거죠. 그래서 답을 고르면은 자, 고정돼 있거나 표준화된 니드는 없다. 요게 중심 문장이니까 얘를 가지고 주제를 잡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실제로는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데, 이 문제를 쌤이 많이 풀려보니까 친구들은 뭘 가지고 많이 틀리더라? 4번 고르더가 많이 틀리더라. 그죠? 자, 그럼 왜 4번을 골랐냐? 샤프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지문을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샤프 라이즈라는 드롭이 있기 때문에 라이즈 앤 드롭이 들어갔으니까 특정 표현을 보고 답을 고르다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틀린 친구들은 그냥 틀렸다 표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음번에 요런 단어, 똑같은 단어, 마지막에 있는 똑같은 단어 가지고 답을 고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써두시고, 다음번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써둔 거를 복습하신 다음에 다시 풀이법으로 적용시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연습의 핵심 방법은 뭐냐면은, 문제를 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틀렸는지를 이해하고 내가 뭘 개선해야 될지를 아는 상태로 다음번 문제를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더 이걸 신경 쓰면서 풀어야 하지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에 따라서 단어가 좀 괜찮은 친구들은 많이 하셔도 되고요. 단어가 조금 약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좀 천천히 해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